아, 맞다. 요즘 스쿨푸드 어디 갔지?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한때는 줄 서서 먹던 그 브랜드,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조차 잘 들리지 않죠. 그런데 믿기 힘드실지도 모르지만 2025년 현재에도 전국에 무려 78개 매장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쥐순대 위생 논란, 교권 조롱 광고 이슈, 해외 사업 실패까지 겪고도 살아남은 이유, 브랜드의 창업 및 몰락, 그리고 현재 근황까지 데이터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쓰던 그해 여름 서울 강남 논현동의 15평짜리 반지하 단칸방에서 한 청년이 묵묵히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상윤. 중학교를 중퇴하고 비보이 1세대로 활동하며 방송 무대를 누볐지만 건강 문제와 생계 압박으로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형과 함께 가진 돈 1200만 원으로 분식 배달 가게를 시작하죠. 그 시작은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지하방에서 함께 먹고 자며 직접 요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까지 하던 날들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속에서도 차별화를 꿈꿉니다. 김밥도 예술이 될 수 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첫 메뉴는 마리 김밥이었습니다. 마리는 스쿨푸드가 만든 신조어로 한입 크기의 꼬마 김밥을 뜻하는데요. 작고 예쁜 한입 김밥에 계란말이를 감싸고 장아찌를 곁들인 이 메뉴는 비주얼, 편의성, 맛 모두를 잡으며 소비자의 눈과 입을 동시에 사로잡았죠. 이 전략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는데요. 이후 오프라인 매장 진출을 준비하며 기존 노다지 김밥에서 스쿨푸드로 브랜드명을 변경합니다. 2005년 스쿨푸드는 강남 가로수길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며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는 과거 카페에서 일했던 경험과 무대에서 익힌 감각을 살려 기존 분식집과는 완전히 다른 카페형 분식점을 구상하죠. 조명, 인테리어, 식기, 메뉴판 구성까지 디테일하게 설계된 그 공간은 그 자체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쇼룸이었고 기존 분식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에도 MZ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프리미엄 분식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스쿨푸드를 떠올릴 때 함께 기억나는 또 다른 브랜드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H.O.T 출신 토니안이 만든 스쿨스토어인데요. 이름도 비슷하고 콘셉트도 프리미엄 분식, 인테리어 역시 카페형으로 같은 브랜드가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 둘은 창업자도 전략도 그리고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쿨스토어는 2011년 강남에 1호점을 열며 연예인 창업 성공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때 전국 4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모닥바라는 독특한 콘셉트와 퓨전 스타일의 분식,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12~20대 젊은 층의 인기를 끌었지만 감성 마케팅에 비해 수익 구조나 시스템 기반은 매우 약했죠. 점포마다 운영 품질에 큰 차이가 있었고 물류 관리, 원가 구조, 수익 모델 모두 정교하지 못했고요. 결국 점점 매출이 하락하고 폐점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창업자인 토니안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일이었는데요. 연예 활동과 병행하던 사업에 부담을 느낀 그는 운영을 외부 경영진에게 맡기고 자연스럽게 손을 떼게 됩니다. 이후 브랜드는 빠르게 정체성을 잃었고 더 이상 창업 초기에 보여주었던 감성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2025년 현재 스쿨스토어는 전국에 8개 매장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중에게 거의 잊힌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분식이라는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브랜드 운영의 내실과 방향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두 브랜드. 그 결과는 지금의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스쿨푸드는 내부 R&D 팀을 꾸려 연간 20개에서 30개의 신메뉴를 개발하고 직영 매장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전국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요. 이 전략은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신메뉴 실패 위험을 줄이고 브랜드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죠. 특히 사이드 메뉴의 흥행이 두드러졌는데요. 중동 양념김말이, 고구마 치즈볼, 양념만두 등은 메인 메뉴와 찰떡궁합을 이루며 객단가를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고요. 백화점, 복합몰, 공항 등 다양한 상권으로 진출하며 대중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분식의 성공 신화 뒤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브랜드 신뢰를 흔든 건 위생 문제였는데요. 2018년 스쿨푸드를 운영하는 SF이노베이션의 남양주 식품공장이 식약처의 위생 점검에서 자가 품질 검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간 생산 중단 처분을 받게 되죠.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이 사실이
소비자나 가맹점주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고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소스가 여전히 납품되며 영업이 이어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보 은폐 논란으로 번졌죠. 이어 2021년엔 과거 협력업체였던 진성푸드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제조해온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었고요. 진성푸드는 2014년부터 스쿨푸드의 순대를 납품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쿨푸드도 연루 브랜드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쿨푸드는 2018년 이후 진성푸드와의 거래는 중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이미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강조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배달앱 요기요가 진행한 이벤트 페이지에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라는 문구가 노출되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발생하는데요. 이 문구는 교권을 희화화하고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교사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죠. 해외 사업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미국 진출 당시 현지 파트너가 본사와 협의 없이 스쿨푸드 상표권을 현지에 등록해버리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처럼 가맹점 관리와 품질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브랜드 확장의 리스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쿨푸드는 지속된 논란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하며 조용히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죠. 스쿨푸드의 최근 5년간 재무 현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에서 아쉬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가맹점 수는 2019년 59개에서 2021년 77개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감소해 2023년엔 68개로 줄었는데요. 매출 역시 2019년 359억 원, 특히 2022년까지는 330억 원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엔 전년 대비 약 1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더 분명한 부진을 나타나는데요. 2019년 11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였던 스쿨푸드는 2023년 다시 7억 2천만 원대의 적자를 내며 수익성 회복에 실패했습니다. 즉 가맹점 수준가와는 달리 본사의 매출과 이익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엔 실적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죠. 다만 가맹점 단위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도 관찰됩니다. 2021년 기준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은 약 6억 9,240만 원, 월 평균으로는 약 5,770만 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때 본사 광고비는 약 5억 1천만 원이 집행됐죠. 2023년엔 가맹점 평균 매출이 다시 반등해 연평균 6억 8,758만 원, 월 평균 5,729만 원 수준을 회복했지만 광고비는 3억 5천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맹점 매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본사는 광고비 지출을 점차 줄이면서 마케팅 투자 여력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푸드는 규모를 지켜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70여 개 내외의 점포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신규 매장도 매년 7곳에서 최대 15곳까지 꾸준히 출점했고요. 이는 단순한 존버가 아니라 명확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쿨푸드는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홀타입, 배달형, 슬림형, 미니형 등 다양한 형태의 소형 창업 모델을 선보이며 창업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는데요. 창업 비용은 1억 4천만 원대부터 4천만 원대까지 다양화해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구조 전환은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다점포율 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운영 전략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죠. 입지 전략 또한 영리해졌는데요. 기존 거리 상권 중심의 매장 운영에서 벗어나 특수 상권에 집중하며 브랜드 노출과 객단가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죠. 최근에는 한우 육회 비빔밥, 타마고 샌드, 쌀국수 등 프리미엄 메뉴군을 확대 중이고요. 특히 매콤달콤 소떡꼬치, 중동 양념만두, 쫀득고구마 치즈볼 같은 사이드 메뉴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58%에서 96%의 판매 증가를 기록하며 브랜드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마케팅 측면에서도 달라졌는데요. 2024년엔 농심과 협업해 출시한 쟁방욱떡과 버터 비빔밥이 다시 한번 MZ세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쿨푸드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브랜드는 분명 살아있지만 점포당 운영 효율성이나 원가 구조 개선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죠. 무엇보다 과거 위생 논란과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도 지속적인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미엄 분식의 선구자라는 타이틀만으로 MZ세대의 선택을 받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죠. 그럼에도 스쿨푸드는 단순히 맛있는 분식을 넘어 생존을 위한 시스템 기반 브랜드로 변화하려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 브랜드의 두막이 성공적인 제도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조용한 퇴장으로 마무리될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스쿨푸드는 여전히 진화 중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변화가 프리미엄 분식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식 브랜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스쿨푸드에 대한 추억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